네, 나왔습니다. 네, 화면 제일 왼쪽에 박열 대한농구협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분이 권정호 SBS 보도본부 선임 기자님,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고진현 스포츠월드 편집국장님이십니다. 자, 먼저 박열 회장님께서 제가 묻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박용호 전 스포츠과학연구원장님 그리고 고진현 국장님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뭐 스포츠 미디어 회원 자격을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슨 체육 단순히 체육 단체 중에서 연루하다는 입장에서 막 원로 대접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 체계에 관한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제가 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가 발표한 그 스포츠 윤리위원회 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실행 단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 이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딱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스포츠 윤리위원회 것 자체가 과연 그 뭐 때문에 생겼냐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평창대회 이후에 불거졌던 미투 사건. 그것이 이제 사회화 문제가 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럽냐는 하는 얘기는 이제 미투 사건은 분명히 스포츠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뭐 제가 이렇다고 해서 모두를 다 폄하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워낙 각 분야에 다 일어났었어요. 근데 유독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그것도 이미 스포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그게 이미 만들어져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 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왜 그 한 사건을 이렇게 최근 우리도 뭐 각 시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사건도 이제 크게 벌어지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유독 스포츠에만 이렇게 유별나게 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걸 만든 그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 조직에는 스포츠는 절대로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대한체육회 산하가 아닌 바깥에다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제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고 부끄럽고 그렇다는 것을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혁신위원회라는 데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권고를 했어요. 권고 1서부터 이제 7가지 안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받자마자 그걸 전부 탐독을 했는데 그거 읽으면서 또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게 바로 대학 입학 최저 학력제 도입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최소한도 이 점수를 받아야지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제도예요. 그게 또 상당히 부끄럽고 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스포츠를 해서 오늘날까지 난 흔히 어디 가면 60 years of sportsman life라고 해요. 그런 생활을 살아온 사람인데 얼마나 스포츠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내 받아야 돼 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후배들한테 부끄럽고 또 제가 현재 어떤 그걸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 자체도 상당히 무기력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저 입학 학력제 원인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학습권도 다 포기했다 그러고 앞에서 여러 발제자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건 저는 새로운 중복되는 말을 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 저 1955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과거 얘기를 하지 말죠. 너무 기니까. 우선 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 스포츠 정상화가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할 때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한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배운 학력보다는 지적 수준보다 지금까지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침이었어요. 바로 운동선수들도 지금은 완전히 학원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 명칭만 달았지 학교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시작됐는가? 바로 클럽 스포츠 때는 클럽 스포츠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좀 믿고 있어요. 대한민국 체육의 뿌리는 학원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가 태동기는 대한제국 설립 때부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입니다. 거의 사립학교, 기독교 단체, 종교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는 미션 스쿨이죠. 그런데 이런 데를 통해서 선교사 이렇게 스포츠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전통 스포츠는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던 스포츠는 전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뿌리 자체가 학원이에요. 그거를 86, 88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룩한 겁니다. 부귀가 선양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기업이 발달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전 2002 월드컵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시멈. 그 이후부터는 모든 그 스포츠는 이제 침체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정부 조직에서 체육부 자체가 금방 뭐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렇게 점점 축소되면서 지금 현재는 문체부 내에 일국 3가로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주 최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정부의 관심 바깥으로 이미 가졌어요. 여기서 아까 앞에서도 많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현장에 있는 거를 모르고 무조건 클럽 스포츠가 이제 떠넘기는 클럽 스포츠라는 게 바로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스포츠형이냐면 바로 유럽형이라고 합니다. 유럽형은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1800년대 그 계몽주의하고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각 유럽에서는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다 이제 분할하기 시작하죠.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 때 지방자치대가 설립이 됐지만 그들은 그 이전에 바로 몇백 년 전부터 지방자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포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클럽 스포츠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입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스포츠를 위주로 이제 끌어들여왔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몽땅 학원 스포츠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서 클럽 스포츠 쪽으로 가지는 게 시작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아까 박영호 전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그 번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체육 수업도 줄어들고 여기 체육과 전공하는 대학생들 앞으로 이제 체육 지도자가 꾸밀 텐데 그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도 이제 불확실한 시대로 가버리게 되는 그렇게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학교형 예산 자체는 좀 학교형 주머니에서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실 내에서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교육을 이어나가는 거기서 스포츠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운동하는 사람을 교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교실에 있는 사람은 운동자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전부 제대로 일반 학생과 똑같은 거죠.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해도 얼마든지 8688 때 우리가 기량을 발휘하는 거든 그런 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다. 얻을 수도 있다. 이래서 나는
클럽 스포츠를 뿌리를 다시 일로 가져와야 된다. 우리 뿌리는 학원 스포츠다.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박히면요, 강한 바람이나 또는 어떤 기울에도 다 막아내고 꽃과 열매를 맺힌 데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 체육은 뿌리가 뿌리쳐 나갔었어요.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에 관한 거, 거기에 폭력에 관한 거, 질서에 관한 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선수란 어떤 건지, 스포츠맨십은 어떻게 발휘되는 건지, 승리가 왜 중요한 건지, 승리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 건지, 패배에서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패배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학교 체육에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혁을 시려고 대한체육개혁의 분리하는 문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체육이 지금 쇠퇴기에 가 있는 이 즈음에 이걸 또 분리하자는 자체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개혁을 한다면은 정부가 개혁을 한다면은 대한체육회는 KOC로 분리할 게 아니라 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서 분포나 그러니까 체육회 슬림화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동기의 모든 체육 산하단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은 비법인이었었습니다. 정부는 그 국고를 지원하려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전부 대한체육회를 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그 역할을 해줬을 때 정말 필요했던 그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거버넌스들이 다 전부 다 지금 그 법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정에 하는 것도 직접 거래할 수가 있고 각 연맹이 강해야지 국제 경쟁력도 강해지는 거지 대한체육회만 강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올림픽을 갑니다.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대표팀처럼 규모가 큰 집단이 없어요. 선수는 거의 비슷한데 선수를 따라간 지원 부대가 거의 대한체육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 농구 예를 들을게요. 우리는 지금 대표팀을 뽑았을 때 감독한 사람, 코치한 사람밖에 TO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농구 대표팀은 약 18명 내지 20명의 인원이 갑니다. 거기 스카우트가 있고 거기 또 이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종합의사도 있고 뭐 여러 조직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가는데 우리는 딱 두 사람 가요. 이걸 늘려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 TO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가졌고 우승, 금메달 종목에 더 많이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책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차별을 받을 때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정되려면 이제 대한체육회 더 이상 권한을 갖고 있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분산해야 된다. 전부 각 연맹에 이관시켜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것만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 즉 슬림화를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연맹이 강해야지 그 나라 스포츠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그 권고한 제1안의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초에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윤리위는 체육인이 참여하는 체육회 내에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초중고대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 스포츠 정상화가 바로 뿌리를 우리 다시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거기서 모든 것이 체육에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반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 순위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열 농구협회장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한체육의 근대사 60여 년을 실제로 경험하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 체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서로 그 활발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권정호 SBS 보도본부 선기자 말씀 듣겠습니다. 2016년에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했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하면서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스포츠 3대 박해라 그러죠.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잘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학교 체육도 뭐 더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요. 생활체육도 뭐 크게 활성화된 것 같지도 않고,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 지난 제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가봤습니다만은 일단 그 단순 메달치 획득 숫자로 보면 일본에 이어서 밀렸습니다. 상당한 격차로 밀려서 3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 경기력 자체도 그렇게 강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방면 모두 만족하지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고국장도 발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무책임 구조입니다. 지난해 1월이죠. 그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본인은 이제 성폭력 의혹이라고 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해달라고 하지만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뭐 온 나라가 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재범 코치만 지금 구속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봤거든요. 없어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빙상연맹 그대로, 관리단체 그대로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갖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뭐 엄청나게 나왔죠. 대한체육회도 뭐 발표하고요.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또 최숙현 선수 사태 같은 또 불행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최숙현 사태는요, 그 조재범 코치 사태하고 좀 달라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장 선수. 그 폭력은 그 유산 살인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 팀닥터라고 불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문체부도 당연히 모르고요. 대한체육회도 모르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죠. 경주시체육회도 몰랐다고 그러고 경주시청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 폭력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이, 선수들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그 뭐랄까요, 저런 악행을 하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이 구조.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한국 그 스포츠 시스템의 근본적인 저는 실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일 공식 그 최은희 차관이 특별조사 결과, 그 다음에 뭐 선수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된 데는 그 구조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가 뭐 문제점이 있는데, 한국 체육과 관련된 큰 거버넌스 세 줄기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교육부입니다. 근데 사실 교육부는 학교 스포츠하고는 관련돼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 정책에 머리 깊숙이 관여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결국 한국 스포츠 행정은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 두 가지 바퀴를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는데요. 먼저 대한체육회 같은 데를 보면 뭐 비판받아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도 거의 없었고, 특히 실행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요, 선수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 옛날에는 공정체육부, 지금 이제 클린스포츠센터인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서장이, 책임장이 8번 바뀌었습니다. 책임자가 8번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평균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교체가 됐고요. 심지어는 곧 정년퇴직을 곧 앞둔 사람들을 꽤 거기에 보직 배치됐습니다. 결국 그만큼 선수 인권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올해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뭐 KOC 분류 문제도 있고요. 체육회 정감 승인 문제도 있고 많은데, 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한 1년 정도 있다가요, 지금 전혀 상관없는 무슨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인사철도 아닌 6월에 갑자기 발령이 나거든요.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성질을 제가 잠깐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부서하고 좀 다릅니다. 이 국방부 같은 데 보시면 국방 주로 전문가들이 계시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률에 밝은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좀 특이한 부서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에 플러스 종교까지 담당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보, 홍보, 대변. 크게 보면 5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순환보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돕니다. 심지어 베이징 문화원장도 가고 뉴욕 문화원장도 갑니다. 1, 2년 있다가 그만둬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 한 20년 출입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그 문체부 공무원 가운데 스포츠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전이 있고 포부가 있는 관료는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당연히 1, 2년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기 때문에 열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점 하나 있고요. 문체부의 큰 역할이 뭡니까?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은 뭐 대충 15년, 20년 되는 간부들이 굉장히 많죠. 전문성이 대한체육회 간부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 감독, 뭐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지도 떨어지고.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행태를 보면 지금 현안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설명 못 드리는데 대한체육회장 그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이걸 사퇴를 할 것인지 직무정지를 할 것인지 해놓고 대한체육회는 이미 지난 4월에 대의원총회에서요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럼 문체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장 현 대한체육장이 또 재선거 다음 다시 한번 출마할 경우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직무정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퇴를 하게 되면 현 이기영 회장이 IOC 위원장이 상실되게 되고요. 직무정지가 되면 IOC 위원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유승민 선수위원과 이기영 회장 2명만이 지금 IOC 위원인데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넉 달간 대한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런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저 박열 농구협회 회장님도 계시는데요. 배구협회장, 복싱협회장, 핸드볼협회장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하려면 6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좀 바꿨어요. 정관 승인을. 직무정지를 바꿨는데 시도체육회장 뭐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시간을 좀 더 끌면요. 한국 스포츠 행정이 거의 상상 마비가 되는데 문체부가 아직도 답을 전혀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 유일센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그 최수경 선수 사건 이후에 스포츠 유일센터 급하게 8월 5일 날 박 장관,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업무 개시식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스포츠 비리, 신고, 조사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식점이 신장 개업을 하고 개소식을 하면 바로 손님들한테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요.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월 5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하기로 이미 명문화돼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뭘 했다는 얘기인지 본인들은 준비를 했다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정 능력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체육회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아까 그 박열 회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자, 이게 한리 태산 같은데 갑자기 또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분리하겠다는 얘기가 문체부하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문체부 논리도 제가 뭐 직접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말이 잘 되지가 않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KOC를 분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분리를 하게 되면 KOC가 뭡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충북 진천 선수촌은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KOC한테 넘겨줘야 돼요. 왜? 선수 육성과 파견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진천 선수촌은 사실상 올림픽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 기능이. 근데 문체부 제가 그 지난 전임 국장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당연히 진천 선수촌은 대한체육회로 가져온다. KOC 쪽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KOC하고 대한체육회를 분리했을 때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 장관 아래에 두고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체부 산하로. 그러면 KOC는 한마디로 직원 한 20명에 그냥 있으나 마나 국제 파견 업무만 하는 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겠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이제 시간상 길게는 얘기는 못 합니다만 이거 좀 논리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요. 분리를 하면 육성 권한도 넘겨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른자위는 자기들이 갖고 귀찮은 거는 왜? 문제만 생기면 대한체육회를 갖다가 약간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항상 대한체육회는
IOC의 자율성, 그러니까 NOC의 자율성을 이유로 문체부에 맞서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를 깨기 위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한국체육회를 분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런 지금 이 구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단기간에 그게 이제 분리가 되게 되냐? 저는 분리를 할 경우에 체육인들의 반발은 물론 상당한 혼란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저 고국장이 아까 제가 발제문을 한번 봤는데요. 체육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통합을 해놨는데 구조로 나눠져 있고 또 지방체육회장을 시도체육회장을 지금 민선을 뽑다 보니 민선을 뽑았는데 실제 예산은 또 각 시도 자치단체장한테 또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한체육회에서는 저번에 한번 지난해 9월에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총리 산하 스포츠위원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체육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체육청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는 아까 이 스포츠 거버넌스가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을 만들든 체육부를 만들든 효과적인 구조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호 SBS 보도본부 선임 기자의 토론이었습니다. 그 거버넌스 문제, 역할 재정립에 대한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두 분 토론 발언 내용 중에 우리 고진영 국장이 보시기에 뭐 보충하실 발언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첫 번째 두 분들의 고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친 점도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이제 황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포츠 베테랑답게 많은 해안들을 또 전해주셨고 또다시 한번 우리의 지향점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끄럽다는 말 속에서는 사실은 숨어있는 의도는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 한번 봅시다. 사실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에서 벌써 스포츠 인권 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수조사의 결과가 체육에서 체육 분야가 도드라지게 성폭력과 성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에버리지 빌로의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뭘 만들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타겟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상들을 풀려서 보도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처음 전수조사했던 분들 연구자가 저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요. 대한민국에서 광역체육회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 광역시 지자체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분 정도가 성추행 문제 있었다고 그러면 어떨까? 대한민국 체육회가 없어졌습니다. 체육회가 사라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광역시 자치단체 당들이 3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성추행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울분을 토하지 못할까요? 저항하지 못할까요? 이거 다 체육회장 잘못입니다. 같은 잣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시대 상황에서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과한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체육계에서 이렇게 만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선수 인권과 폭력 문제 저같이 많이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건 아닙니다. 황열 선생님이 아까 부끄럽다는 그 이면에는 체육인으로서의 특히 느낄 수 있는 좌괴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현실에 가서 풀려진 침소봉대된 사건을 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 스스로들이 주체의 각성을 통해서 체육의 개혁은 가일층 시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 보도된 부분들은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될 저는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패러다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 스포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 현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적어도 3-4명의 뭐 형제들 있고 너 한 명 공부하고 니 한 번 운동하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 가족 기껏 해봐야 한 명의 자식 가지고 운동시킬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그러면 무슨 문제들이 공존하고 다른 것들을 갖고 공존을 시키려는 자세들이 없습니다. 무슨 다양성을 갖고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적 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는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거나 부딪힐 때는 하나의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선택을 왜 합니까? 저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제일 하기 싫어합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이 모자라거나 노력할 시간이 없었을 때 선택하는 아주 비굴한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체육계에서 나돌고 있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가치 이런 말도 사실은 쓰기 싫어하지만 이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를 자꾸 선택을 시킵니까? 강요를 합니까? 시스템에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판단할 때는 자꾸 현실의 잣대를 갖고 자꾸 과거를 재단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은 나는 미래하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70년대 정책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거하고 체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인 경쟁과 아주 선택적 친화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를 단시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운동을 할 때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공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억세스하기 쉬운 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짧은 시간에 스포츠 또한 압축 성장을 통해서 국제 경기력을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스포츠의 국제 경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스포츠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그 속에 본질적 가치가 경쟁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어디서 태어났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이 인간이 갖고 가는 끊임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스포츠가 왜 사람들이 스포츠에 빠져들고 열광하고 몰입하느냐? 스포츠 안에는 바로 신의 불멸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기록을 단축하고 자기 한계상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신의 불멸성을 획득하는 그 바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가 존재하는 한 본질적인 경쟁의 가치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 경쟁과 승리, 타자에 대한 어떤 승리, 이것이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는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희생할 만큼 압도적인 가치는 지금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자꾸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도드라지고 있다면 엘리트 체육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주체의 각성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가치를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선택해서 바꾸라는 것들은 정말 무식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가버넌스에서 문제에서 바로 KOC의 분리의 가장 결정적인 의도는 그겁니다. 쉽게 정리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과 문화단체들이 많습니다. 문화단체는 돈 1,000만 원 줘도 와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뭉칫 돈 4천억 줘도 그런 감사한 것도 없고 자정 능력도 없으니까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한민국 체육을 통째로 틀어지고 예산과 인사권 다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엇 때문에 제동이 걸립니까? 올림픽 차트의 오토노미 규정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억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실제적으로 제동을 걸고 할 때는 그 오토노미 규정을 갖고 IOC를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원천적인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KOC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OC한테 분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과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산의 70%가 들어가는 진천 선수촌을 체육회 아래에 두고 인사와 예산을 다 장악하고
IOC로부터의 어떤 공격과 그것을 핵 우산을 만들다는 게 바로 KOC의 문제입니다. 사실 KOC 문제는 되게 우리나라는 첨예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민족적 에토스가 조금 다른 데는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이 근래에서 스포츠가 유입될 때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는 재미, 흥미 뭐 이런 것보다는 민족적 울분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실은 제일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스포츠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이용했기 때문에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력 그리고 타자와의 경쟁 이것 외에 스포츠가 갖고 있는 다양한 내재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체육계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 체육 행정에서 대부분 다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 이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데스크탑 프로그램의 하드디스크를 싹 다 지워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게 되면요. 그거 그냥 말 바꿔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체육 현장에서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좀 네네. 통해서 저희 학원 스포츠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학원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극히 강조하고 있냐면은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제 국제 대표 선수로 나와서 그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종목마다 그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되게 10대에서 20대 중반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경기력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학원입니다. 자기 부모보다도 많은 시간을 오히려 그 지도자들하고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이에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때 아이들이 학교에 안 있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지도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클럽 활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학교를 졸업 맞고 사회인이 됐을 때 소위 그 성인 체육, 노인 체육 이런 활동은 이제 클럽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학령계에 있는 그 선수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오후 4시 다시 하학이 끝난 다음에 하학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그 학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우리가 보호되고 육성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은 철저히 학원 스포츠가 대한민국 스포츠가 갈 길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대한민국 체육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리얼한 그런 활발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